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통기초 프로그래밍 개념 잡기의 컴퓨터와 운영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컴퓨터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입니다. 자, 컴퓨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최초의 컴퓨터들은 주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자, IBM이라는 회사가 있죠. 자, 이 IBM이라는 회사는 컴퓨터의 사용 범위를 비즈니스 영역, 즉 일반 회사의 업무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재미있게도 IBM이라는 이름 자체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이러한 컴퓨터를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인 퍼스널 컴퓨터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자, 이때부터 우리는 컴퓨터가 집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모바일 환경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는 거죠. 지금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청정기, 로봇 청소기 등 가전제품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시계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확대되어서 모든 기계 장치에 컴퓨터가 내장되는, 자, 우리가 임베디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임베디드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즉, 모든 기계 장치에, 모든 전자장치에 컴퓨터가 내장되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컴퓨터의 구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컴퓨터라고 하는 형태는 지금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기, 노트북 등 모두가 다 일종의 컴퓨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컴퓨터들은 형태는 달라도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라는 것과 소프트웨어라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드웨어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먼저 인풋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가 있습니다. CPU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연산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데이터들은 메모리라는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메모리라는 공간은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디스크라는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데이터가 디스크 장치로 저장이 될 때는 파일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키보드, 마우스, 터치 스크린과 같은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입력 장치는 이 외에도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서 쓰는, 예를 들면 바코드 리더, 이런 것도 입력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파일로부터 읽어오겠다. 그럼 파일도 입력 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받기 위한 장치들이 입력 장치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CPU가 관련된 처리를 하는 형태이고요.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는 출력 장치,
통해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니터고요. 인쇄 형태로 나가는 프린터라든지 또 사운드, 소리는 스피커로 나갈 수 있겠죠. 자, 이 이외에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일로도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디바이스, 장치로도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 장치, 그리고 출력하기 위한 출력 장치, 그리고 CPU와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자, 이런 것들이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CPU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뭐 인텔 코어 i5, i7과 같은 제품명들이 CPU에 해당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PU라고 표현 안 하고 CPU 이외에 다른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칩에 구성을 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표현을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램인데요. 이 램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메모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CPU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고 응용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당연히 메모리 용량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원이 꺼질 경우 데이터가 지워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저장할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리우는 디스크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 한 화면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 실행이 되어 있죠. 하나의 앱만 실행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앱이 동시에 이렇게 실행이 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의 메모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실행한 프로그램이 많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메모리에서 지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앱들 간에 전환을 해서 이 앱을 실행하거나 이 앱을 실행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게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실행이 되었던 상태가 다시 메모리에서 지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메모리로 실행을 해야 되는 시간을 거치게 되는 거죠. 다음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장치고요.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워드나 파워포인트의 데이터 파일, 예를 들면 워드는 docx, 파워포인트는 pptx와 같은 파일들, 또 음악은 mp3, 동영상은 avi 같은 이제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물리적인 디스크 장치를 연결해서 모터로 구동이 되는 이 암이라는 장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SSD라고 하는 메모리 기반의 하드디스크의 형태가 점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보드인데요. 메인보드는 앞서 얘기했던 컴퓨터의 주요한 구성 요소들을 하나에 담을 수 있는 보드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이 위에 우리가 CPU도 장착을 할 수 있고 또 이 위에 또 GPU라는 것도 장착을 할 수 있고 또 이 위에 메모리라는 것도 장착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죠. 자,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CPU를 교체한다거나 GPU를 교체한다거나 메모리를 교체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하나로 구성이 된 소형화된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부품 교체가 불가능하고 보드를 통째로
교환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다음은 GPU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래픽 카드라고 해서 화면을 처리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GPU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요즘 유명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과 같이 빠른 계산 처리가 필요한 경우 CPU를 보조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한참 유명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도 GPU가 필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보통 줄여서 우리가 OS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서 설명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컴퓨터는 기계 장치죠. 자, 우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를 써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기계 장치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그것이 바로 운영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네, 그 다음에 뭐 게임기 등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컴퓨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컴퓨터 장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OS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OS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애플은 iOS라는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운영 체제만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죠. 주로 실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앱이라고도 하고요. 응용 프로그램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어디에서 실행이 되느냐? 운영 체제에서 실행이 되고 관리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은 컴퓨터의 메모리 당에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장치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이제 프로세스 관리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인데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은 바로 프로세스라는 것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라는 건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는 거고요. 운영 체제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생성하고 실행하고 또 프로그램들 간에 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